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딱 세 군데의 투자였는데 부동산에서는 네. 근데 주식은 엄청 많지만 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으로 가서 했던 투자가 되게 많이 아쉬운 점이에요. 네.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천안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요? 네. 천안에 갔어요. 천안에 가서 열심히 이제 5만 보를 걸었을 거잖아요. 한 번 갈 때 5만 보니까 아마 정말 수십만 보를 걸었을 거예요. 제가 당시에 직장이 분당이었는데 분당에서 천안까지 차 운전하고 퇴근하고 가면 1시간 걸리거든요. 네. 그러면 7시에 퇴근하고 칼퇴근하고 천안에 8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하면 밤인데요. 밤에 8시부터 한 11시까지 3시간을 걷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한 5만 보는 못 걷고 평일에는 한 10,000보 정도? 10,000보 넘게 걷죠. 한 2만 보 정도를 열심히 걷고 돌아옵니다. 집에 오면 12시 반?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평일, 그 다음에 주말 막 엄청나게 임장을 해가지고 지역을 추려요. 동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. 동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동, 그리고 그 동에서 어떤 아파트를 딱 추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요. 근데 사실은 그 커뮤니티에 있으면은 내가 투자해야 하는 아파트가 정해져 있어요. 그냥 거기 하면 되는데 왜 몇 번씩 걸으라고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열심히 걸어서 나도 그 정해져 있는 아파트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매물 리스트를 가져갑니다. 매물 리스트를 한 50개 정도 딱 엑셀 양식이 나와요. 그 양식에 채워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. 보고를 해야 돼. 나 혼자 사면 안 돼. 아, 진짜요? 그럼요. 허락받고 사야 돼요. 아, 사는 걸요? 그럼요. 허락 맡아야 돼요. 내 위에 팀장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이 팀장은 그 물건을 그 위에 분한테 또 허락을 맡아요. 얘가 지금 이 물건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 사도 되나요? 그럼 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위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단계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. 그렇게 해서 허락을 맡은 물건만 살 수 있어요. 근데 그 허락을 맡으려면 위에 요 분들이 검증한 아파트 단지만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딴 아파트를 가져가도 그들이 검증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는 허락이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어쨌거나 저도 그 답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죠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는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 너 이번 달에 그 지역에 가라고 이게 나오는 거면 이미 내 윗분, 그 윗분들이 한번 다 훑고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나에게 온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서 좋은 물건들을 다 해놓고. 매수해 있고 뭐 전세가 어느 정도 좀 다 빠져 자기네 물건 전세 다 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투입을 그렇죠.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수한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고 이미 내가 갔을 때는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나 다 알아. 아, 얘 또 어디서 왔구나.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거기가 답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매수를 천안, 대전, 대구, 그다음에 뭐 창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지역이 있었어요, 당시에. 대구가 있어. 대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천안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갔는데 대전 어디요? 둔산동 일대를 다 돌았어요. 삼방동, 둔산동, 뭐 유성구 뭐 다 돌았어요. 네. 전민동 다 돌았어요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대전이 그 당시에 투자하기 정말 좋을 때였거든요. 근데 제가 천안에 먼저 갔단 말이에요. 천안에 투자를 해놓고 났는데 그게 전세가 안 빠지는 거예요. 근데 전세를 빼는 동안에 나는 대전을 임장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사장님, 저 여기 대전 사장님한테 저 천안 전세 빼고 나면 올게요. 했는데 이제 전세가 빠지고 났더니 대구 가래 이제. 그래가지고 대구를 또 갔거든요. 그래서 대구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대구를 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. 대전을 샀어야 돼. 내 말이 그래가지고 그러봐 갭이 3천이었는데 3천. 너무 억울한 게 뭐 흥분돼요. 너무 억울한 게 천안 사고 대구 샀는데 대전은 중간에 빼먹었잖아요. 이게 정말 둘은 다 안 올라. 대전만 올라.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. 그때 근데 제가 가져갔던 대전에 나의 1등 물건이 있었거든요. 그거는 정말 1,0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샀어야 되는데 왜냐면 대전 오를 때 거기도 다 같이 올랐으니까. 근데 거기는 그들이 정해놓은 그 정답지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퇴짜 맞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대구 가라 그래가지고 대구를 가서 투자를 했다가
대구는 뭐 그랬죠. 그럼 어떻게 보면 천안하고 대전 건너뛰고 대구가 어쨌든 그게 그 사람들 윗사람들 팀장 네, 네, 그 네. 윗 라인들의 어떤 그렇죠, 안목이었다라는 거죠. 그쵸, 그쵸.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게 봤던 것 같은데, 괜찮게 보냈던 것 같은데, 이제 거기서 샀어야 되는 물건을 좀 잘못 산 게 아닐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혹은 안 샀어도 됐다. 지들이 먼저 사놓고 전세 다 맞췄고 지들은 그렇죠. 여기는 또 수강생이 많으니까 또 전세 맞추는 것도 난리일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팀원이라고 하면 그들끼리 또 막 엄청 예를 들면 나는 504호를 샀는데 얘는 506호를 사고 막 이런 식이에요. 그럼 동시에 그 달에 한 10명 정도가 거기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다 한 채씩만 사도 몇 채가 나오는 거잖아요. 전세 물건으로. 그러니까 우리끼리 또 경쟁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. 안타까운 그 진실이랍니다. 대구는 그럼 괜찮습니까? 샀던 거?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. 대구는 그때부터 이미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 말? 2018년 말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가 대구 이제 막 엄청나게 신축 지어지기 시작하고 많이 내려갔을 때거든요. 정말 대구 많이 내려가서 저점인 건 맞았는데 우리는 그 신축에 간 게 아니라 구축을 갔단 말이에요. 구축도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. 사람 빈집이 너무 많았어요. 공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집 보기는 좋잖아요. 매물 50개 리스트 엑셀 딱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. 50개 양식이 50개가 딱 나온다니까요. 그러면은 그 50개를 채우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.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냥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물건들을 진짜 많이 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공실로 놔두고 다 어디 갔나 봤더니 다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다 가버린 거예요. 대구 사람들이.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. 내가 집 보기 편해서 참 좋다. 혹은 거의 약간 버리듯이 이 집 버려 하고 다들 이사 갔더라고요.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갈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거기서 하나를 매수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.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다. 싸게 깎으면 막 깎아주고 그러니까 왜 깎아주는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싸 깎았다. 그래서 얼마 깎았네. 갭 얼마에 샀네. 뭐 무피에 샀네. 뭐 이게 약간 자랑거리처럼 또 막 이렇게 회자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산 집은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. 진짜.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2년 뒤에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했고 천안도 그 뒤로 또 매도를 했고 수익이 났습니까? 대구는 똔똔에 팔았고요. 네. 돈돈을 판 게 어딥니까? 네,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아요. 똔똔에 팔았고 천안은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나? 한 3년 가지고 있고 100만 원 정도 다행히 벌었나? 까먹진 않았습니다, 그래도. 네. 그렇게 하고 나서 난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해.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. 근데 그 전에도 뭐 부산에 어디 재개발에다가 공동 투자도 한 것도 있고 한데 네. 그거는 뭐 정말 그것도 묻지마 투자였고 제가 했던 진짜 망투는 근데 뭐 지금 요즘 분양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꼭대기 가서 막 전국 그 땅끝 마을까지 분양권 그 줍줍이 유행이었던 그때 나만 분양권이 없는 거예요. 나만 흔집 가지고 있어. 흔집. 나도 새 집 가지고 싶다. 막 다들 분양권 줍줍한다고 막 줄 서 있고 다들 신축 막 사전 점검 다니는데 나만 맨날 흔집인 거예요. 블로그에 사전 점검 사진 올라오고 맨날 나만 없어. 부러워, 나만 없어. 그래가지고 나도 새 집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좋은 정보라고 또 들었어요. 어디 저기 이제 동해안에 있는 어딜 가면 지금 프리미엄 몇백 정도만 주면은 살 수 있대요. 거기가 이제 그 동네에 새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뭐 이유도 없어. 그래요? 그냥 정말 원격으로 샀어요. 원격으로. 정말 저는 목표가 뭐 많이 벌겠다도 아니었고 딱 한 달 뒤에 500만 원만 벌고 나오자. 왜냐면은 분양권 샀다가 바로 팔면 60%인가? 맞죠? 그 양도세. 양도세? 네, 네. 60% 내고 팔 수 있잖아요. 딱 500만 원. 그러니까는 1000만 원만 올라줘도 된다. 나는 더 많이 바라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등기 칠 생각도 전혀 없었고 한 달 뒤에 다시 팔 생각으로 샀거든요.
근데 그게 이제 한 3년, 2년 반 정도까지 가지고 있게 됐고 결국은 아, 안 팔려서요? 아니요. 나는 수익을 보고 팔아야 되는데 마피가 나요? 이게 안 오르는 거예요. 계속 거기서 내려가는 거예요, 오히려. 나는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샀는데 아, 내려가니까 팔 수가 없었잖아요.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입주 때 되면은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. 지금부터 한 2년 뒤니까 나아지겠지 하고서는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입주가 다가오니까 이거를 내 걸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순간 나는 다주택자니까는 12%를 내야 되잖아요. 취득세를. 근데 거기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취득세 10%만 해도 3,500, 거의 뭐 이것저것 하면은 4천만 원 4천. 가까이를 추가로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은 여기 집값 3억 5천에 추가로 4천에 뭐 하면은 이 집에 그 동해안에 있는 집에 3억 9천, 거의 4억 가까이를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은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거의 3억도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. 동해안에다 내가 1억 넘는 돈을 묶어 놓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했죠. 아, 그냥 정리. 네, 그냥 정리했습니다. 진짜 손절이네. 입주 직전에. 네. 아, 간신히 했고 프리미엄 내가 주고 샀던 거 싹 다 포기하고 그냥 분양가에 실거주자한테 넘겼어요. 그리고 눈물에 빵을 사가지고 오면서 그때서야 임장을 했어요. 그날 팔러 가서 그러니까 저는 임장에 질린 사람이었던 거예요. 나도 그냥 쉽게 한번 돈 쏘고 해보고 싶어.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뼈아픈 실패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더라고요. 가보니까. 네, 가보니까 거기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었고 이게 가격이 오르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이게 소문이 나서 외부인이 유입이 되어야 이게 오르는 구조인데 외부인들이 다 서로 너도 나도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오를 수가 없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이 그 동네 핵심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파트가 새 거라는 거 외에는 메리트가 없더라고요. 근데 안 가봤으니 뭐 알 리가 있나. 그냥 거기서도 한 5만 부 좀 걷고 했으면은 안 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무 다급했어요. 이거 아니면은 왜냐면 그때는 막 달라붙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은 나가요, 물건.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. 패닉 바잉 이래가지고. 네. 그래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 예. 얼마라고요? 계좌번호 불러주세요. 바로 이렇게 샀거든요. 아. 남편이 일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엄마 자기야 나 집 샀어. 막 그래도 얘가 미쳤다고. 진짜 미쳤었죠 그때는. 약간 눈이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. 나도 새 집 가지고 싶어. 이것 때문에. 그렇게 해서 정말 손해도 보고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네요. 지방도 다녀보시고. 아, 네.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그래도 경험은 많이 적지만 그래도 투자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참 진짜 희한해요. 뭐에 쓰였길래 맨날 임장 보고서라고 아시나요? 네. 그 지역을 5만 보씩 열심히 걷고 나면 지역 분석하는 거를 100장씩 쓰거든요. PPT로. 1인당요? 아니 조별로 100장? 아니, 나 혼자 100장. 혼자 100장을 네. 어떻게 채워요? 아니, 써요. 뭐 일자리는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학구는 어떻고 나름 지역 분석을 엄청 논리적으로 다 해요. 그렇게 해서 쫙 그 매물 임장한 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00장 보고서를 쓰고 최종 투자 결정을 하는 구조예요. 근데 되게 또 나름 바람직한 공부의 과정이기는 하잖아요.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이 그런 거 하려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전화로 막 이런 매수도 한번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천안이나 뭐 대구나 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내가 공부하고 산 거잖아요. 어쨌거나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허락.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다른 좋은 아파트 혹은 그 지역에 누가 어딜 얘기해 그러면은 알거든요. 그 동네를. 근데 제가 그 분양권 묻지마 했던 곳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진짜 잘못된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끝까지는 안 가셨네요. 지산, 생수 맞아요, 여기까지는 안 맞아요. 가셨네요. 맞아요. 그때 법인 다들 만드셨어요. 네. 근데 저는 법인을 하려고 다들 법인 만들던 때 저는 깨비드림 사업자를 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부동산에 약간 질려서 부동산보다는 교육 사업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
라는 생각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단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. 그거는 할 생각은 안 했었고, 만약에 그것까지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. 아시는 분들 많이, 예. 아. 진짜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. 임대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, 손절하신 경우도 많고, 분양권도 법인으로 되게 많이 사셨는데, 네. 뭐 거제도 어디? 뭐 이런 데는 마피 1억이래요. 그래서 본인이 산 거보다 마이너스 1억이다. 근데도 손절하신 분도 봤고, 이러면은, 아, 진짜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? 이런 현타 많이 맞을 것 같아요.